봄철 잇따른 대형 산불 화재 속에서도 현장 지휘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했던 분을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종호 산림청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종호입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 시간 내시기 참 쉽지 않으실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먼저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산림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산림청에 근무하시고 이렇게 산림청장이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어쨌든 제가 태어난 데도 산 언저리고 제가 다니던 학교도 산 자락이었었고 네. 또 어머님이 저를 태몽을 꾸셨는데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집 옆에 그냥 소나무들이 쫙 그렇게 옆에 서 있는 그런 꿈을 꾸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해서 산림 전공했고 공무원 시험도 산림 분야로 봐서 어떻게 보면 산림과 인연을 맺은 건 40년입니다. 40년간 예. 산림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정말 오늘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산사람 박종호 산림청장 모셨는데 혹시 산림청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대형 산불이 잇따라 이제 발생하는데 상당히 또 건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작년과 비교해 볼 때 올해 산불 현황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있었습니까? 어쨌든 이제 매년 봄에 저희들이 나는 산불이 한 60%가 봄에 나고요. 네. 금년에 이제 작년에 연 10년 평균이 보통 440건에 한 850헥타르 정도 나는데 네. 벌써 그 10년 평균을 금년 이렇게 도달을 하고 있고요. 어. 금년에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아주 현저하게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산불 건수나 면적은 좀 늘어나고 있고 네. 피해나 이런 것들은 금년도에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피해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재난성 산불을 작년도 강원도 동해안에서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분 돌아가시고 주택도 약 한 700동 피해가 나서 그 이후로 산불 대책에 대한 종합 점검을 통해서 신산불 종합 대책을 마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산불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도 세우고 네. 그렇게 한 어떤 효과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러면은 4월에 강원 산불 이후에 산림청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분야는 어떤 분야였을까요, 청장님?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부처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비해체 위기관리센터라든가 네. 행안부의 중대본,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산림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군경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부처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줬을 때 이제 산불도 빨리 끌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마련한 대책을 각 부처가 여러 번 그렇게 해서 그 매뉴얼대로 한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들이 바람이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고성 산불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시간에 거의 비슷한 여건에서 양간 지풍이 발생되는 지역이었고 피해 면적도 한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명 피해나 이런 거는 100분의 1인데 네. 그런 것에 대한 가장 큰 거는 각각의 역할들을 충실히 잘 해주고 네. 바람도 조금 작년보다는 새벽에 줄어드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작년과는 좀 있었는데 예. 해마다 봄철은 또 산불 예방이 강조되는 시기인데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봄철에 특히 또 산림청은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저희들이 봄철 산불 대책 기간을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왜 특별 대책 기간이냐면 이제 건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싹이 나기 전이어가지고 산에 이렇게 가연 물질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지피물이 낙엽이 20cm 정도 이렇게 쌓여 있어서 가장 불이 한번 붙으면 확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강한 바람하고 해서 저희들이 봄철에 그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철만 되면은 더욱 더 경계를 하게 되는데 주로 그래서 어떤 대비들을 봄철에 산림청에서는 더 많이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떤 불이 나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산불이 95%가 사람에 의한 실수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잘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하고
국민들께서 협소해 주시면 네. 95%의 산불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방에 가장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뭐 드론을 활용한 예방 감시라든가 네. 예방 감시단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진화가 발생됐었을 때 진화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하느냐 하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네. 올해도 이 고성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는 다르게 빠른 시간 내에 주부를 이제 핵심되는 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잡을 수 있었는데 작년과 다른 환경도 있었지만 대응에 있어서 특별히 좀 달랐다면 어떤 점을 들 수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부처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네. 겨울 산불하고 봄 여름 산불하고 이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겨울 산불은 얼어 있어요, 산속이. 네. 그리고 화세가 세요. 겨울에 이제 낙엽이 다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상 진화 작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투입하면 위험한 거죠. 미끄럽고 그러니까 야간에 겨울산을 생각해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겨울 산불은 주간에는 헬기로 하고 지상 진화는 이제 필요한 경우는 지상 진화하지만은 이제 방어선 구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네. 하고 봄 여름 산불은 겨울보다는 화세는 약한데 이제 풀이 나기 시작하니까 연기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헬기의 안전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을 뿌리는데 좀 효율도 떨어지고 네. 그 대신에 이제 화세나 이런 것들 덜 미끄럽고 하니까 지상 진화 작전이 가능해서 네. 이번 고성 산불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계절별 전략에 따라서 새벽 1시에 현장에 이제 상황이 투입 가능해서 네. 사실은 이제 일출 전에 60%의 산불을 주부를 잡았습니다. 네. 일출과 동시에 나머지 이제 39대 헬기를 5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한 것이 가장 잘 또 각 부처가 맡은 역할을 잘 해주고 그래서 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작년과 달랐던 좀 몇 가지만 좀 더 짚어보면 아직도 헬기가 야간에는 진화 작업이 힘든 것이죠. 야간에 헬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게 네. 우리나라도 항공안전법상 초속 5m가 되면 헬기를 못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도 주간에는 이제 담수지, 저수지가 된 강의 위에서 헬기가 떠 있는 상태로 물을 빨아 올리는데 네. 야간에는 헬기를 지상에 앉아가지고 물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하고 다른 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산 수리온 헬기를 저희들이 2018년도에 구입을 해서 1년간의 여러 가지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모의 훈련해서 네.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안동 산불에서 투입을 했었습니다. 안동 산불이 이제 이틀간 진행이 돼서 네. 거기가 이제 면적이 너무 피해 면적이 커서 뒷불이라든가 그다음에 야간에 그쪽에 병산서원이나 문화재나 여러 가지 있어서 네. 이것들이 확산돼서 주민 피해나 이런 것들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는 물을 또 4번 뿌리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야간 수리온 헬기를 투입을 했는데 네. 항상 제한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력으로 어떻게 야간에는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9881님이 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지상 진화 요원 자격증을 취득해서 잠깐 일용직으로 산림 근무를 약 2년간 했었지요. 이렇게 방송으로 뵈니 너무 반갑네요라고 이렇게 또 미소 또 마크까지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458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욱더 불조심하겠습니다. 이런 또 격려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작년과 비교할 때 올해 고성 산불이 났을 때는 헬기도 동시에 많이 동원이 됐거든요. 그것도 작년과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작년에는 이제 4월 4일 날 이제 세 군데에서 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시명 산불로 속초 고성, 그다음에 이제 산 중턱에서 발생된 강릉 동해, 인제. 네. 그러니까 똑같이 작년에도 양간 지풍이나 강한 바람이 있었는데 네. 다행히 이번에는 헬기를 이렇게 한 군데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헬기가 뭐 수십 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산불 지역에 한 군데를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 헬기 안전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수지나 담수지도 5개를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그 조를 짭니다. 네. 가장 이제 물 양이 가장 많은 초대형 헬기는 가장 가까운 데 배치를 해서 조별로 지휘 헬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해야만. 네. 왜냐하면 산에는 이제 고압선도 있죠, 여러 가지 연기도 있죠. 그리고 헬기 간에 또 충돌 위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전쟁이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5개 조로 편성해서 지휘 헬기를 해가지고 네. 그걸 아침 일출 전에 그런 공중 진화 작전을 이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거고 그 네. 주로 작전은 조종사들이 이제 우리 항공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공과정하고 작전을 짜고 네.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을 해주고 해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네. 산불 진화 관련돼서 이제 헬기 작년과 올해 어떻게 달랐던 점도 여쭤봤는데요. 산불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 드론이나 ICT 같은 최신 기술들이 이제 도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술들이 산불 방지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청장님? 예, 그 저희들이 이제 지능형 CCTV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드론 팀들도 각각 구성을 했어요. 5개 지방청, 구그림 관리소도 이제 확대를 할 거고, 네. 이제 특수진화대들도 앞으로 이제 드론 자격증 취득을 하도록 하려는데, 이제 농촌 지역에서 이제 고령화돼서 네. 이제 뭐 감시도 그렇고 진화도 그렇고. 뭔가 이제 이렇게 특수진화되나 전문화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미래에 자꾸 산불이 지금 자꾸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도 그렇고 네. 임상도 좋고 지표물도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런 부분하고 이제 같이 접목하지 않으면 네. 대응이 점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CCTV도 이제 지능형 CCTV죠. 네. 단순히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CCTV에서 사람이 지나간다든가 뭐 등산객이 간다든가 뭐 그런 부분에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이런 분들이 갈 때는 산불 위험이 높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조치들을 예방이나 진화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번에 신산불 대책의 하나의 핵심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이번에 이제 그 기술이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존에 우리 산림 정보가 있어요. 산의 경사도, 수종도 침엽수가 훨씬 산불이 송진이 있어가지고 빨리 번지고 화세가 세거든요. 네. 그런 수종 정보. 그다음에 이제 남사면이나 북사면, 북쪽은 습기가 많아요. 남사면은 더 건조하고 뭐 그런 어떤 우리 산림 정보하고 당일날 그 산림 정보는 우리가 GIS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날 이제 기상 정보, 바람의 속도, 방향 이런 거에 해서 산불이 어디까지 확산된다라는 걸 예측을 해야만 네. 뭐 3시간 이내에는 이제 주민들 대피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로 갈 것으로 예측이 되면 우리가 행안부에 이제 주민 대피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이제 하는데 핵심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이제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입니다. 네, 산림청에서 저는 뭐 산불 감시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훨씬 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그런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듣고서 상당히 저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불 예방 외에도 뭐 다양한 또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올해 계획된 중점 사업들은 뭐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산림청의 국정 과제가 이제 국민한테 편안한 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임업인들을 위해서 산에 이제 돈이 되는 그 경제림을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네. 뭐 산불 끄고 병해충 방지하고 뭐 산사태 방지하고 이런 고유의 일 또 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함께 이제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우리 산림청에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네. 겉으로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이건 꼭 여쭤보고 싶은데 언론사에 청장님께서 기고한 글에 보면 아카시 꽃 필 때까지는 산불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상당히 인상적인 제목이 글을 쓰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아카시아 필 때가 이제 요즘이죠. 아카시아 아니죠? 예. 아카시는 다른 아카시 거죠. 나무죠. 아카시 나무가 이제 필 때 되면 산불이 봄철 산불이 이제 마감이 돼요. 조금 이제 건조기도 지나고 또 지피물에 이제 뭐 풀도 많이 나고 나무도 해서 이제 그 산불의 가장 그 위험이 높은 기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산불 우리 상황실을 5월 15일까지만 운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는 야간으로 계속 근무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 산불 대책 기간이 끝나면 이제 집에 가서 쉴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많은 산불 관련 네. 공무원들은 이제 그 아카시아 꽃 필 피기를 때까지는 필요합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기후 변화로 여름 산불도 많이 발생을 해서 네. 최근에는 이제 아카시아 꽃이 아니라 밤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밤꽃은 이제 거의 여름이 돼가는 거거든요. 이제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렇습니다. 오늘 뭐 산불 예방 진화 또 산림청의 중요한 사업과 관련해서 박종호 산림청장님 모시고 정말 꼭 필요하고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